임진강 방어선으로부터 봉일천으로 철수한 13년대는 6월 27일 아침에 도착한 김진희 소령의 일대대에게 창만리의 구릉의 진지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151고지의 진지를 구축한 좌일선 유재성 소령의 3대대에 이어 우일선까지 병력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전력의 소모가 컸던 윤천봉 소령의 2대대는 연대의 예비로 전환하여 동거리 주변의 진지를 편성하게 했습니다. 연대 지휘소는 이날 아침에 277고지 남쪽에 설치하여 이른 아침부터 진지공사에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연대 작전상의 취약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동측방은 우인접부대인 7사단이 주력부대를 육군본부의 지시에 따라 의정부 북쪽에 투입함으로써 방어선을 잇는 사단 간의 전선 조정은 고사하고 양 부대 간의 전투지 경선조차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연대는 우일선 일대대로 하여금 동측방 방어에 유념하여 진지를 편성토록 했습니다. (13년대의) 좌인접부대인 15연대는 6월 27일 오전 10시부터 북한군과 교전 상태에 들어갔지만 13년대 정면에서는 보기 드문 소강 상태가 지속되어 연대는 진지 구축 공사에 집중하면서 15연대의 전투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진지 공사가 끝날 무렵인 오후 7시가 되자 연대 정면으로부터 숨 이상의 전차를 앞세운 북한군 부대가 진지 앞을 동서로 흐르는 문산천 북쪽에 나타나 포격과 더불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북한군 전차는 연대의 좌우일선 대대 사이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307번 도로를 따라 남하했으며 전차를 엄호하듯 주위에 보병이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1대대와 3대대는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즉각 전화력을 집중한 데 이어 1대대 서측방 도로변에 배치된 57mm 대전차포도 포격을 실시하고 이어서 지금까지 동거리 서남도로 상에서 15연대를 지원하던 3포대의 105mm 곡사포가 연대의 지원 요청으로 방향을 돌려 포격을 시작하자 전차를 뒤따르던 북한군 보병들이 순식간에 흩어졌고 일부는 전차를 어무물로 삼기도 했습니다. 공격의 선두에 있던 전차 한 대가 국군의 집중포화에도 불구하고 대오를 벗어나 1대대 서측방으로 홀로 접근했습니다. 도로변에 배치되었던 신현조 중위의 이중대는 세문의 2.36인치 로켓포로 지근거리에서 전차 좌측 궤도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북한군 전차는 연쇄포근과 함께 무한궤도 연결세가 끊어져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기동력을 상실한 전차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승무원들을 사살했습니다. 이렇듯 도처에서 외치는 승전보 소리에 그간 침체되었던 사기가 고무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사이에 북한군은 문산천 부간으로 물러났으므로 이후에는 상호 포격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전투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장충권 소령의 수도경비 사령부 18연대 2대대가 13년대의 동측방으로부터 철수하여 연대 작전지역으로 들어왔습니다. 18연대 2대대는 7사단에 배속되어 동두천 서남쪽으로 투입되어 있었으나 동두천을 침공한 북한군이 3번 도로를 따라 의정부를 점령하자 철수 시기를 놓치고 퇴로가 차단되어 고립되어 있다가 봉일천 쪽으로 퇴로를 잡은 것이었습니다. 동거리 동측방으로 나오다가 처음에는 북한군으로 오인되어 13년대 1대대로부터 몇 발의 사격을 받았으나 태극기를 흔들면서 국군임을 밝히자 1대대 장교가 18연대 2대대임을 확인하고 연대 작전지역 안으로 인도했습니다. 18연대 2대대가 연대본부 부근에서 휴식에 들어가자 연대장 김익렬 대령은 병력 부족이 극심한 상황이라 이들을 연대 동측방 방어에 투입하고자 장충권 소령에게 연락하여 병력 지원을 요청했지만 장충권 소령은 병사들이 이틀간 굶었고 피로누적까지 겹쳐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절했습니다. 18연대 2대대는 6월 28일 아침 의정부로부터 고향으로 철수한 18연대장 임충식 중령과 연결되어 본대로 합류했습니다. (6월 27일) 저녁 소나기를 퍼부을 듯한 잿빛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는데 이로부터 얼마 뒤에 주위가 어두워진 다음 연대의 좌일선인 3대대 서측방으로 침투한 규모 미상의 북한군이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북한군은 151고지 후방으로부터 3대대에 대해 야습을 가한 데 이어 대대 규모 이상이 우일선 1대대 동측방을 우회하여 연대 예비가 배치된 동거리까지 침투했습니다. 연대는 쏟아지는 폭우 속에서 치열한 격전을 치렀으며 비가 그친 새벽에는
북한군 기마대가 지휘소 부근의 연대통신소를 기습하는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여명이 밝았을 무렵에는 주진지의 태반을 북한군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연대장 김익렬 대령은 윤천봉 소령의 이대대로 하여금 우측방의 적을 고착시키도록 하면서 이 틈을 이용해 전방대대를 동쪽으로 철수시키고 연대지휘소를 4km 후방의 용미리에 다시 설치하는 동시에 앞서 철수한 1대대를 석방동의 163고지, 3대대를 동거리 남쪽 89고지와 143고지에, 2대대는 옥교동의 248고지 전방에 배치하여 방어진지를 재편성했습니다. (6월 26일) 오후 7시 임진강 방어선으로부터의 철수를 명령한 사단장 백선엽 대령은 봉일천 금천에 계획된 최후 저항선으로 철수부대를 유도하기 위해 사단의 참모장교와 헌병들을 지역 내의 교통요지와 진지 진입로상에 배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좌일선의 11연대도 6월 27일 아침에 유도병의 안내로 계획된 진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11연대는 임진강 방어선 때와 같이 정영웅 소령의 2대대를 우일선으로 삼아 봉일천 뒷산에, 고이면 대위의 1대대를 좌일선으로 107고지에, 그리고 앞서 역습에 참가한 김재명 소령의 3대대를 연대 예비로 삼아 금촌 남쪽에 배치했습니다. 11연대는 모든 대대가 일전을 치렀던 관계로 전력의 소모가 컸으나 15연대가 11연대 전방에 배치된 까닭에 일정 시간을 부대 정비와 진지 보강에 할애할 수 있었습니다. 김병화 소령 지휘하에 역습에 참가한 보병학교 교도대 2개 중대는 철수 도중에 대우가 흐트러져 그 일부가 6월 26일 오후에 신선동에 집결하고 13년대에 배속되었던 육군사관학교 교도대의 철수병력도 여기에 합세하게 됩니다. 문산포 서측방 굴촌리에 배치되었던 임원석 대위 지휘하의 보병학교 교도대 자녀중대가 밤새 문산천 서측방의 능선을 타면서 6월 27일 오전 11시에 금촌 삼거리까지 나온 후 작전주임 이용 대위를 만나 철수부대들이 봉일천으로 내려간 것을 알고 오후 1시 무렵에 봉일천 국민학교 부근에 집결하게 되었습니다. 이들 교도대들은 각기 다른 장소에서 부대를 정비하였습니다. 6월 27일 저녁 무렵 13연대로부터 18연대 2대대가 1대대의 동측방으로부터 사단 지역으로 철수해 왔다는 보고를 받은 백선엽 사단장은 의정부 방면의 아군 부대가 사단 지역으로 철수한다면 적도 철수부대를 뒤따라 침입할 수 있다고 보고 즉각 작전참모 김덕준 소령으로 하여금 전방 지역은 물론 후방 지역의 동측방에 대한 경계를 강구토록 지시했습니다. 사단사령부는 우일선 13연대의 동측방 경계를 강조하는 한편 김동근 대위의 보병학교 교도대 1중대를 고양리 동측의 206고지에 배치하여 의정부로부터 벽제에 이르는 312번 도로를 봉쇄하게 하고 신성동의 나머지 병력을 예비로 명봉산 서쪽에 배치하여 사단 후방 지역에 대한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임원석 대위가 이끄는 2개 중대의 보병학교 교도대는 6월 27일 저녁 무렵에 사단의 지시를 받고 오산리 서측방의 무명고지를 점령하고 그 전방에 배치된 20연대 3대대와 13연대 3대대 사이의 공백을 메우게 했습니다. 서울특별연대장인 유해준 중령은 이렇다 할 임무도 없이 전방 지역을 다니다가 6월 27일 오전에 사단지휘소인 봉일천 국민학교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보병학교에서 나온 미 고문관이 유해준 중령을 보고 하는 말이 당신은 연대장으로서 보병학교에 훌륭한 교도대를 지휘하여 나왔는데 왜 부하들을 딴 부대에 빼앗기고 혼자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단장에게 건의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한 다음 이 뜻을 사단장 백선엽 대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리하여 2개 연대에 분할 배속되었던 서울특별연대를 수습하라는 사단장의 지시를 받게 되었고 유해준 중령은 이미 배속연대의 지휘를 벗어나 봉일천 남쪽에 집결된 병력과 김동근 대위가 이끄는 206고지의 병력 등을 지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월 27일) 오후 육군본부 작전지도반으로 김홍일 소장이 민기식 대령을 대동하고 1사단을 방문했습니다. 사단장 백선엽 대령은 전선 상황을 설명한 후 이 지역을 고수하기 위해 문산 방면으로 역습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김홍일 소장은 백선엽 사단장에게 미아리 방면의 전황을 설명하고 역습보다는 전선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한강 이남으로 철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어떠냐? 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에 백선엽 사단장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총참모장으로부터 사수명령을 받고 있는데 명령 없이 어떻게 후퇴를 합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김홍일 소장은 미아리의 전세로 보아 오늘 밤을 지탱하기가 어렵고 서울이 점령되는 경우 이곳의 작전은 의미가 없으니 행주 방면으로 철수할 수 있게 도하 작전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백선엽 사단장은 총참모장이 철수 명령을 내리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김홍일 소장은 그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급히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작전지도반 일행이 돌아간 후에도 경항공기에 의한 통신 연락문이나 유선 지시는 계속 현방어선을 사수하라는 내용뿐이었습니다. 백선엽 사단장은 철수 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역습을 통한 공세적인 방어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김홍일 소장은 6월 27일 오후 11시경 육군본부로 복귀하여 최병덕 총참모장에게 1사단의 후퇴 명령을 내리라고 권유했으나 최병덕 총참모장은 아무런 결심을 하지 않은 채 한강 남쪽으로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백선엽 사단장은 회고록에서 김홍일 장군이 최병덕 총장에게 전화 수화기를 쥐어주며 후퇴를 명령해달라고 간청했으나 최병덕 총장이 이를 거절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건재를 갖춘 정예사단이 전투력을 온전하게 보전하면서 한강 남쪽으로 철수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고 차후 작전인 한강방어선 작전에도 전력면에서 큰 차질을 빚게 됩니다. (6월 27일) 밤 사단 지휘소에서 15연대의 철수를 보고받은 백선엽 사단장은 명령 없이 철수한 연대장과 대대장을 크게 질책하였는데 이에 대한 연대장 최영희 대령의 전황 설명을 듣고도 울분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백선엽 사단장은 최후 저항선인 봉일천 주위의 야산을 연결하는 원래의 방어선보다 15연대가 배치된 금촌 북쪽 고지군을 잇는 선에서 방어를 수행하는 것이 지형적인 면이나 부대의 중심 배치 면에서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세로 이전할 때 이들 고지군을 발판으로 삼는다면 임진강 선까지의 진격이 용이하다고 판단하여 좌일선인 11연대 정면에 15연대를 배치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15연대가 철수했다고 해서 현 방어선을 포기하고 11연대가 배치된 이 선으로 옮길 수 없다고 판단한 사단장 백선엽 대령은 6월 27일 밤 반격명령을 하달했습니다. 사단은 28일 08시를 기하여 반격을 개시한다. 13연대는 현 접촉선에서 공격으로 전환하여 창만리 도내리 사이 문산천 남한을 확보하고 계속 북으로 공격할 준비를 갖춘다. 11연대는 현 접촉선에서 공격으로 전환하여 도내리 229고지 사이의 선을 확보하고 계속 북으로 공격할 준비를 갖춘다. 15연대 및 서울특별연대는 사단 예비가 되어 별명에 따라 전방부대를 초월하여 공격할 준비를 하라. 유해준 중령은 이날부터 서울특별연대를 독자적으로 지휘했습니다. 이 무렵 육군본부로부터 6월 28일부터 미군이 참전하니 전 부대와 장병들에게 숙지시키라는 통신문이 하달되어 그동안 철수로 침체되었던 사기가 일시에 고조되면서 반격의 전조가 잠옷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15연대의 철수에 따라 사단은 금촌 북쪽의 주진지 회복을 위한 반격명령을 하달했으나 밤사이에 우회 침투한 북한군의 야습으로 5일선 13연대가 태반의 주진지를 상실하고 동거리 남쪽에서 저지진지를 편성하고 있었고 이 선에 배치된 11연대는 밤사이에 갑자기 주저항선 부대가 되어 6월 28일 오전 5시 30분에는 좌일선 1대대가 북한군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11연대 1대대는 1번 도로로 접근하는 대대규모의 북한군을 진전에서 저지하고자 전 화력을 집중시키는 동시에 포병 화력까지 지원받아 북한군의 공격 기세를 둔화시켰습니다. 날이 밝자 또 다른 북한군이 서측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11연대장 최경록 대령은 악조건 속에서도 6월 28일 오전 8시 2대대와 3대대를 좌우일선에 전개하고 1대대를 예비로 하여 2개 대대 병진 공격으로 반격을 개시했습니다. 연대는 큰 교전 없이 중간 목표인 위전리 도내리 선까지 진출하여 최후 저항선을 확보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13연대는 정면에 북한군과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백선엽 사단장은 이로 인해 작전 계획에 차질이 생기자 지체 없이 유해준 중령의 서울특별연대와 박희동 소령의 20연대 3대대를 투입하여 11연대 우측방에 형성된 돌파구를
저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20연대 3대대는 도내리 부근 무명고지를, 서울특별연대는 89고지를 각각 점령하였으며 6월 28일 오전 11시가 조금 지났을 무렵에는 좌우 인접부대가 연결된 방어진지를 편성한 후 공격을 계속할 태세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11연대와 13연대는 오전 11시 15분 금촌 북쪽 2km 지점인 내화산 79고지, 두문동, 그리고 도로 동측의 둔전동을 연하는 선까지 진출하였으며 이날 국군 1사단의 반격에 북한군은 이렇다 할 저항을 하지 않았습니다.